북극의 겨울이 오면 북극 여우는 북극곰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누가 보면 둘이 친구라도 된 줄 알 겁니다. 하지만 둘은 친구가 아닙니다. 북극곰은 이 작은 여우를 단숨에 해칠 수 있는 최상위 포식자이고 여우 역시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죠. 그럼에도 여우가 곰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곰이 사냥하고 남긴 조각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북극곰 입장에서 성가실 법도 한데 곰은 여우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귀여워서는 아닙니다. 북극 여우는 작고 빠릅니다. 곰에게 여우는 잡는 데 쓰는 에너지 대비 얻는 칼로리가 너무 적은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걸 여우도 잘 알고 있죠. 겨울 내내 여우는 곰을 따라다니며 시련의 계절을 버팁니다. 겉으로 보면 강자 곁에 붙어 눈치로 연명하는 약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북극 여우는 극심한 혹한을 이겨내는 능력만큼은 북극의 그 어떤 생명보다 압도적으로 출중한 최고 사양의 생존자입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남쪽으로 이동하거나 동면하는 많은 북극 동물들과 달리 이 작은 생명체는 이 극지의 중심에서 1년 내내 활동합니다. 오늘은 겨우 3kg 남짓한 이 작은 동물이 어떻게 북극에서 가장 완벽하게 살아남는지 그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북극 여우의 겨울털은 포유류 전체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단열재로 평가됩니다. 털의 70%를 이루는 미세한 속털이 따뜻한 공기를 붙잡고 그 위를 덮는 긴 보호모가 차갑고 건조한 바람을 튕겨냅니다. 겨울털의 보온력은 여름 대비 최대 140%까지 높아지죠. 덕분에 북극 여우는 영하 50도에서도 대사율이 거의 변하지 않고 영하 70도에 가까워져도 몸을 떨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안정적인 체온 유지는 지구상 어떤 포유류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능력이죠. 이 단열력은 발바닥까지 이어집니다. 북극 여우의 발은 객과 동물 중 유일하게 바닥면까지 털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차갑고 미끄러운 지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접지력과 체열이 새어나가지 않는 단열력을 동시에 제공하죠. 몸 전체의 형태 역시 같은 목표를 향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북극 여우는 다른 여우들보다 귀, 다리, 주둥이가 짧고 전체적으로 돌출된 부분이 거의 없는 둥근 형태를 하고 있죠. 이는 알렌의 법칙으로 설명되는 전형적인 체형입니다. 추운 지역의 동물일수록 열이 빠져나가기 쉬운 신체 말단 부위가 짧아지고 따뜻한 지역의 동물일수록 열을 방출하기 위해 이 부위들이 길어지는 현상이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책에는 종종 북극 여우와 사막 여우가 한 장면에 나란히 실리기도 합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몸을 작게 말아 넣은 북극 여우, 열을 버리기 위해 귀와 팔다리를 길게 뻗은 사막 여우, 환경의 차이가 몸의 형태를 얼마나 극적으로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죠. 북극 여우는 영하 수십 도의 얼음 위에서도 발이 얼어붙지 않습니다. 통증도, 감각 이상도, 동상도 걸리지 않죠. 이건 단순히 털이 많아서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북극 여우의 발과 다리에는 두 가지 특별한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역류열 교환이라는 자동 난방 시스템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생물, 기계를 통틀어 가장 효율적인 열 관리 방식이죠. 북극 여우의 다리에는 뜨거운 피가 내려가는 동맥과 차가운 피가 올라오는 정맥이 서로 딱 붙어 있습니다. 덕분에 발에서 식어버린 차가운 피가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옆을 흐르는 따뜻한 동맥과 열을 주고받으며 미리 한번 데워지기 때문이죠. 이 과정 덕분에 몸 전체의 체온 손실은 최소화됩니다. 반대로 발로 내려가는 뜨거운 피 역시 올라오는 찬 피와 열을 나누며 식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발에 도착할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상태가 됩니다. 얼음과의 온도차를 최소로 만들면서 불필요한 열 손실을 막는 핵심 비결이죠. 필요할 때는 혈관을 직접 조절하는 능동적인 기술을 더합니다. 발바닥에서 눈과 직접 닿아 가장 얼기 쉬운 가장자리는 혈관을 넓혀 따뜻한 피를 집중적으로 보냅니다. 반대로 발바닥 중심부는 혈관을 강하게 조여 피 흐름을 최소화합니다. 여기까지 따뜻한 피가 흘러가면
몸 전체의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극여우는 역류 열교환의 구조적 방어와 혈관 제어라는 능동적 조절을 완벽하게 조합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발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자연이 만든 가장 정교한 생존 설계 중 하나죠. 영상 초반에 봤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거대한 북극곰이 사냥하고 남긴 조각을 얻기 위해 곰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모습. 북극여우는 분명 이렇게 기회를 노리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존을 위한 여러 전략 중 하나일 뿐 실제로는 대부분의 먹이를 직접 사냥해 얻습니다. 레밍과 들쥐, 작은 새와 새끼 물범, 물고기, 우연히 발견한 썩은 고기, 여름철의 벌레, 해초까지. 사냥감의 폭은 놀라울 만큼 넓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식단도 끝없이 달라지죠. 하지만 겨울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대부분의 먹이는 자취를 감추고 레밍만이 북극여우가 의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단백질원으로 남습니다. 레밍은 3-4년 주기로 개체수가 폭발했다가 무너지는 극단적인 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북극여우의 개체수도 이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죠. 레밍이 넘쳐나는 해에는 여우도 번성하지만 레밍이 사라지는 해에는 번식을 포기하거나 새끼들이 살아남기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레밍은 북극여우의 생존을 떠받치는 핵심 먹이입니다. 문제는 겨울이 되면 레밍이 눈 위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독한 계절이 시작되면 레밍은 눈 속 깊은 곳에 서브니비언이라 불리는 따뜻한 통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북극여우는 보이지 않는 먹이를 소리로 찾아야 합니다. 눈 아래에서 레밍이 내는 작은 소리, 그 미세한 음파가 여우의 양쪽 귀에 도달합니다. 양쪽 귀에 닿는 도달 시간차, 여우는 그 찰나의 차이를 이용해 소리의 방향과 깊이를 3차원으로 계산합니다.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는 그 순간 귀가 그려낸 보이지 않는 지도 위에서 레밍의 정확한 좌표가 결정되죠. 그리고 곧바로 점프. 우리가 영상에서 자주 보았던 그 장면, 마우스 다이브라는 사냥 기술입니다. 단 한 번의 도약, 그 한 번의 선택이 영하 40도의 설원에서 또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북극여우는 가장 먼저 옷을 갈아입습니다. 한겨울 내내 체온을 지켜주던 새하얀 털은 서서히 빠지고 바위와 이끼의 색을 닮은 갈색, 회색의 여름털이 올라오죠. 마치 전혀 다른 여우가 된 듯한 변화. 동물계에서도 손꼽히는 극적인 색깔 변화입니다. 짧은 여름 동안 북극여우는 번식하고 새끼를 기릅니다. 긴 겨울을 견딘 끝에 찾아온 단 한 번의 풍요죠. 부모 여우는 쉴 틈 없이 먹이를 모아 새끼의 작은 몸에 생존의 기술을 심어 넣습니다. 하지만 이 계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바람이 다시 차가워지면 털은 다시 하얗게 변하고 여우는 굴을 보수하고 지방을 채우며 또 한 번의 긴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북극의 겨울은 언제나 거대합니다. 바람은 칼처럼 날카롭고 어둠은 시간을 삼켜버릴 만큼 길죠. 그 계절을 북극여우는 고작 3kg 남짓한 몸으로 버텨냅니다. 손바닥에 올려도 가벼울 만큼 작은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계절과 맞서고 있는 거죠. 생명은 반드시 큰 것으로 살아남는 건 아닙니다. 대단한 것, 완벽한 것, 거대한 것이 때론 시련 앞에서 더 쉽게 부서지기도 하죠. 작지만 꾸준한 온기, 삶을 향해 묵묵히 이어지는 작은 힘,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삶을 끝내 지탱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란 벽 앞에서 작아집니다. 남들이 가진 크고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다 정작 나를 붙들어준 작은 온기들을 하찮게 여길 때도 있죠. 하지만 북극여우가 보여주듯 혹독한 계절을 건너게 해주는 건 거대한 무기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작은 힘들입니다. 겨울을 건너는 힘은 늘 그렇게 작고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